이번 문제는 시퀀스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동작 사항에 맞게 회로도를 완성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림은 삼상 유도 전동기고요. 미완성의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작 사항이 주어졌어요. 동작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전동기가 운전한다. RL은 점등한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소자되고 전동기가 정지한다. GL은 소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발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동기가 운전하는 건 괜찮아요. 전동기가 정지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당연히 운전용 푸시 버튼 누르면 운전해야 되고 정지용 푸시 버튼 누르면 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운전 표시등이 점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할 때 정지 표시등이 점등하는 건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점등이라고 안 나오고 얘가 소등이라고 나왔어요. 오류라고 하면 오류고 오류가 아니라고 하면 오류가 아닌 부분이죠. 이대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GL이 점등된다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오답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제가 나온 대로 그대로 풀어야 합니다. 임의대로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 그려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MC가 여자일 때 RL이 점등하고요. MC가 소자되면 당연히 RL은 소등하겠죠. 그리고 GL도 소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죠? GL도 점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MC가 여자되면 RL도 점등하고 GL도 점등하고 지금 이 문제 지문상 그리고 MC가 소자되면 RL도 소등하고 GL도 소등하는 형태 회로로 그릴 수밖에 없다. 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전원 표시가 가능하도록 전원 표시용 파일럿 램프 1개를 도면에 설치한다라고 해서 파일럿 램프까지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얘는 파일럿 램프고요. 얘는 GL등, 얘는 RL등, 얘는 MC, 전자접촉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M은 전동기입니다. 여기 있는 MC는 전자접촉기 주접점, NFB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MCCB를 말하죠. 배선용 차단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퀀스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 이런 표시 잘 봐야 돼요. 이런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죠? 접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런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죠? 교차된다, 접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미완성이 되어 있는 이 회로 안에다가 완성된 내용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운전용 누름 버튼 스위치 PB1이 되겠죠. 얘는 정지용 누름 버튼 스위치 PB2가 됩니다. 그리고 미완성 도면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미완성으로 된 부분에서 주어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박스 내 점선 내 부분이 미완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붉은색 박스가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부분이고 지금 요 부분은 문제 주어진 부분이에요. 접속점이 이렇게 위아래로 4개가 주어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운전용이죠. 얘는 운전용이고 얘는 정지용입니다. 그러면 자기유지 접점을 MC가 있다면 MC의 자기유지 접점을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하고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 게 얘가 자기유지죠. 이런 접점을 연결하는데 당연히 하나는 여기에 연결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하나를 점선 내에 완성하니까 이렇게 하면 바르게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가 기동 버튼, 여기가 정지 버튼.
자, 여기서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PB2를 여기다 안 하고요. 여기다 연결하면 어떠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PB1과 PB2의 위치가 세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된 부분과 이렇게 된 부분이 위아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경우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려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PB2를 이렇게 요 부분에다가 연결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둘 다 뭐예요? A 접점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뭐라고 그랬어요? 소등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지시에 점등된다라고 했으면 PB2를 누를 때 정지할 때 점등된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B접점이 오겠죠. B접점이 오겠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문제 조건상에서 보면 여기가 뭐로 돼야 된다? A 접점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A 접점이 뭔지, B 접점이 뭔지, 누른 버튼 스위치의 기호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른다면 기초가 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초를 좀 만들어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A 접점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 게 A 접점이죠? A 접점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A 접점이죠. 이렇게. 그리고 B 접점을 그릴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 게 B 접점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의 접점을 무슨 접점이라고 하죠? 이러한 접점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순시 접점이라고 하죠. 순시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계전기가 여자되면 접점의 변화가 순시에 일어나는 거죠.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은 붙게 되고 붙은 것은 떨어지게 되고 A 접점은 붙게 되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걸 순시 접점이죠. 순시 계전기라고 하는 게 있죠. 순시. 뭐죠? 릴레이라고 하는 게 순시 계전기죠. 전자접촉기라고 하는 게 순시 계전기죠. 이런 것들이 순시에 동작하는 계전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붙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이렇게 삼각형을 붙일 때는 얘는 한시 접점이죠. 그래서 한시 A 접점이에요. 그런데 삼각형을 붙일 때 한시 A 접점인데 얘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도 한시 A 접점이에요. 두 개는 차이점이 있죠. 자, 얘는 동작형이에요. 그래서 한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접점이에요. 그래서 한시 접점을 만드는 계전기가 타이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타이머가 여자되면 여기 있는 이 접점은 설정 시간 후에 붙어요. 그리고 타이머가 소자되면 바로 복귀하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타이머가 여자되면 바로 붙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순시에 바로 붙어요. 동작하고 여기 있는 타이머가 소자되면 그 다음 설정 시간이 지나는 거죠. 한시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요. 요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동작형 타이머. 타이머가 복귀형 타이머도 있고 동작형 타이머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무슨 타이머다? 복귀형 타이머, 동작형 타이머 중에 얘는 동작형, 얘는 복귀형. 왜? 한시 복귀, 얘는 한시 동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비접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비접점으로. 비접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동작형 비접점. 이렇게 되면 같은 비접점인데 이렇게 그리죠? 얘는 복귀형 비접점. A접점은 열린 접점이죠? 그러니까 B접점은 어떤 접점이야? 닫힌 접점이죠? 차이점을 기억해야 돼요. B접점은 원래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접점은 원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전기라고 하는 게 계전기가 이런 계전기가 되겠죠. 이런 계전기
이런 계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동작하게 되면 접점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A 접점 원래 열려 있던 것이 닫히게 되고 B 접점 원래 닫혀 있던 것이 열리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시퀀스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시퀀스 기호에서는 릴레이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죠. MC도 이런 형태로 표현하죠. 타이머도 어떻게 해요? 이런 형태로 표현하죠. 얘도 순시고 얘도 순시예요. 둘 다 순시 계정기인데 그럼 릴레이 X하고 여기 있는 MC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MC의 전자접촉기라고 부르잖아요. MC,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하는데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X, 릴레이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둘 다 순시 계정기거든요. 얘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접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8핀 릴레이가 있고 11핀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8핀 릴레이에는 접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접점과 B 접점이 이렇게 연결이 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A 접점이 되고요. 얘가 B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접점이 세트가 요걸 접점의 세트라 그러죠. A 접점, B 접점이고 절한 접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세트가 8P짜리는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세트가 2개.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별도로 활용한다면 하나씩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보조 접점인 거죠. 보조 접점.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접점이 2개가 있어요. 타이머 같으면 타이머는 어떻게 되어 있죠? 타이머는 이런 접점이 하나 있어요. 순시 접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A 접점과 B 접점을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A 접점이면 여기는 B 접점이 되겠죠. A 접점과 B 접점이 이렇게 된 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타이머도 8핀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 같으면 자기 유지를 위한 순시 접점이 하나, 한시 접점이 한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트가 늘어날수록 핀 수가 늘어나죠. 요게 한 세트가 늘어나면 11핀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한 세트가 늘어나면 핀이 3개가 늘어나니까 단자가 3개가 늘어나니까 11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전자접촉기는요. 보조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주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C는 주접점이라고 부르는 게 3개가 있어요. 요렇게 주접점이 3개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주접점이 3개가 있어요. 얘는 대전류 개폐용이에요. 큰 전류를 개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A 접점과 이렇게 되어 있는 B 접점이 별개로 이렇게 세트로 묶어지지 않아요. 별개로 되어 있어요. 별개로 되어 있는 게 얘가 2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접점과 B 접점이 2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 접점이 3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총 A 접점이 5개, B 접점이 2개가 돼요. 이게 2세트가 있기 때문에 보조 접점이라고 하죠. 주 접점이라고 하죠. 주 3개하고 보조가 2A, 2B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5A, 2B의 형태가 되는 형태로 전자접촉기는 접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접촉기도 전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자 코일. 그래서 여자 코일이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하고 여기 2선이 들어가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여기에 물리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전원이에요. 전원 2단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접점 3개 이해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주접점 3개 다음에 보조접점이 양쪽에 여기하고 여기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것이 전자접촉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자접촉기의 전원이 돼야 되겠죠. 전원이 연결이 되는 거고 전자접촉기의 보조접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전자접촉기의 보조접점이 여기 보조접점 A접점을 쓰는데 얘는 자기유지접점 여기도 전자접촉기 보조접점이죠. 여기도 전자접촉기 보조접점이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접촉기에 뭐가 되죠?
주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자접촉기의 주접점이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8번째 문제를 봅니다. 이거는 그냥 역률 구하는 거죠. 진짜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죠.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상전력 PA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이 400이면 그것의 제곱에, 다음 무효전력이 300이면 그것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면 얘가 얼마가 되죠? 50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것이 주어진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뭐 구하래요? 역률 구하래요. 그러니까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피던스 분의 저항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500분의 400, 500분의 400이 바로 역률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회로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주관식의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문제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문제죠. 그 다음 9번째 문제 보죠. 자, 이것도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회로이론에서 배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먼저 단상 삼선식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단상 삼선식에서의 회로 조건 기억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죠? 중성선이 끊어지면 안 되죠. 중성선이 끊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전압 불평형이 발생해서 경부하 측에 전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경부하 측에 걸려 있는 부하가 전위가 상승되어서 소손될 수가 있어요. 경부하 측 전위 상승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경부하가 뭡니까? 경부하. 부하가 경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은 가볍다는 얘기고요. 중은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부하 하면은 부하가 적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부하 하면은 부하가 많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200W와 800W가 있다면 200W가 경부하 측이 되는 거고요. 경부하 측, 즉 200W 부분에 대해서 전위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W짜리는 소손될 수가 있다. 중성점이 끊어졌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상 삼선식의 회로 조건에서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성선은 퓨즈를 삽입하지 말고 직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개폐기는 동시동작형 개폐기를 쓰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변압기 2차 측이니까 접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문제 많이 나와 있어요. 관행도 문제 보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회로가 주어져 있는데 200W와 800W가 있는데 X점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단자 전압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죠. 실제 경부하 측에 전위가 상승하는가 그것을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하 측 전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려면 중성선을 직결하는데요. 구리선으로 연결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력공학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압 밸런서를 설치해서 전압 불평형을 잡아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전격이 110이고 110이고 220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단상 삼선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X점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X점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220V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임피던스도 괜찮아요. 여기에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졌으면 여기 저항값이 존재하고 여기 저항값이 존재할 거예요. 이거는 B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220이라고 하는 이 전압은 이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저항값이 있고
한번 보세요. 회로 이론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지면, 회로가 연결됐죠? 그러면 전압이 가해지면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면 여기에는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해하면 RA라고 하는 저항과 RB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면 RA의 저항에 비례한다. 뭐가? 전체 전압이.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죠? 이것을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것 뭐예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 분배 법칙. 그러니까 여기 200W와 여기 800W 부하에 대한 저항을 구해서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여기에 있는 A에 걸리는 전압과 B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부하 A 및 부하 B에 대한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여기에 뭘 구해야 된다? 저항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럼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V제곱이 되겠죠. I자승 R도 물론 있어요. P는 I자승 R이에요. 그런데 이 회로에서 I값 구해가지고 구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I가 나와 있나요? 지금 그 I값 구해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걸 쓰는 거야. R분의 V제곱으로 해서 요 식에서 R값을 구하게 되면 P가 200이고 전압이 110이니까 저항은 이만큼 나오겠죠. B도 마찬가지야. P가 800이고 전압이 11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보세요. 200W짜리가 있고 800W짜리가 있는데 200W짜리가 저항이 커요. 800W짜리가 저항이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W짜리가 저항이 크다. 경부하가 저항이 크다. 그러니까 경부하에 여기 보면 경부하에 전압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리고 800W짜리 부하는 전압이 작게 걸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전격이 110V에 지금처럼 이렇게 175.99V의 전압이 걸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200W짜리 부하는 당연히 절연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상 삼선식은 중성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다음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걸리는 전압을 각각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 알겠죠? 저항값 구하는 겁니다. 저항값을 전류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 전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전압과 전력이 주어졌으니까 전압과 전력으로 저항값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